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초음광 영상 기술에 대해서, 즉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징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목차는 다음과 같이 분광 영상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측정 방법들, 그리고 초음광 영상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초음광 영상 기술은 3차원 영상 측정 데이터이기 때문에 3차원 영상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초음광 영상 측정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초음광 영상을 측정한 결과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분광 영상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영상 시스템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검출하고자 하는 대상을 검출할 수도 있고 검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개구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RGB 영상인데 개구리 영상이 보이나요? 다른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은 IR 영상이에요. IR 이미지에서도 어디에 지금 개구리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죠? 다음은 근적외선 영상입니다. 이게 잘 보이나요? 홍학생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입니다. 네, 잘 안 보이죠? 그럼 다른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다음은 서멀 이미지예요. 다음에서 뭐가 지금 나타났죠? 빨갛게. 네, 이 빨갛게 나타난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빨갛게 확대한 부분에 벽 뒤에 청개구리가 숨어 있습니다. 열영상을 이용하니까 청개구리를 검출할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칼라 영상, 그 다음에 IR 영상, 근적외선 영상, 열영상 여러 가지 영상 기술 중에서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따라서 적용하는 분광 영상 기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광 영상 기술, 스펙트럴 이미징 메소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이러한 우리가 분광 영상 기술에서 크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 비저블 영역이라고 합니다.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비저블 영역과 그 다음에 근적외선 영역, 700 나노미터에서 2500 나노미터의 근적외선 영역에서 우리가 영상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빛을 비춰주게 되면 빛에서 나오는 반사 신호를 리플렉턴스, 이 반사 신호를 측정하거나 또는 이 대상물에서 흡수한 후에 추가되는 트랜스미턴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물에 따라서 어떤 H2O 이런 분자 구성에 따라서 나오는 신호들이 달라집니다. 이걸 이용하는 게 리플렉턴스, 반사와 추가 트랜스미턴스 분광 기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 앞쪽, 우리가 가시광 영역의 앞쪽 영역에서 나오는 신호가 형광 신호가 됩니다. 이때는 UV 강을 조사해서 나오는 신호인데, 이런 반사 신호나 추가 신호에 비해서 약 1000분의 1 정도의 신호가 나옵니다. 미세한 신호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게 분광 영상이 되겠고, 분적외선 영역 너머에 우리가 라만 스캐터링이라고 있는데, 이 신호는 빛을 비추면은 산란되는 특성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때는 이러한 반사나 투과보다 10의 - 6승 정도의 감도에 있는 신호들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량의 성분을 측정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광 기술 중에서 초음광 영상 기술은 이러한 분광 기술과 영상 기술이 혼합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분광 기술은 빛을 이용해서 시료에 빛을 비춰주고 나오는 신호를 측정하는 센서로 측정하게 되겠고, 이러한 근적외선 신호들을 머신 비전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 신호와 두 개가 융합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융합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 빛을 비춰줬을 때 나오는 신호를 측정하는데 카메라에서 나오는 모든 픽셀의 분광 스펙트럼 정보가 측정이 되고, 또한 모든 파장에서 각 파장별로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어서 어느 부분에 성분이 당도가 높은지, 어느 부분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초음광 영상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적외선 분광 기술은 시료의 성분의 함량이 얼마만큼 높은지 또는 그 시료에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함량이 높은 부분과 오염된 부분이 어느 곳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머신 비전 기술은 오염된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스펙트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오염된 곳에서 얼마만큼 오염이 되어 있는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기술들이 혼합된 초분광 영상 기술,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징 테크놀로지는 오염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오염이 됐는지, 어떤 부분에서 함량이, 강도가 어느 정도 높은지, 성분까지 높은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초분광 영상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초분광 영상 기술은 카메라 기술이죠. 카메라 기술의 발전을 보게 되면은 그레이스케일 카메라는 어떤가요? 단색 영상 하나만 측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발전이 되면 RGB 카메라가 나왔죠. 우리가 사용하는 RGB 카메라는 어떤가요? RGB 세 가지 색상의 영상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조합이 되어 있는 카메라가 RGB 카메라가 됩니다. 그러면 초분광 영상 카메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이런 파장 영상들이 수십에서 수백, 수천 개의 영상이 조밀하게 들어가 있는 게 초분광 영상 기술이 되겠습니다. TV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흑백 TV, 그 다음에 칼라 TV, 요즘에 8K TV처럼 해상도가 아주 높은 기술이 초분광 영상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초분광 영상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한 점을 측정을 해요. 포인트 스캔이라고 하죠. 한 점을 측정해서 이 면에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측정을 해서 3차원 데이터를 획득을 합니다. 이렇게 획득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방법은 한 라인씩을 측정합니다. 한 라인에 스펙트럼 정보들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적을 시켜서 우리가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방법은 면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면이라고 하면은 파장별 영상이 되겠어요. 각 파장의 영상을 측정해서 이거를 쭉 쌓아가는 방법이 에어리어 스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라인 스캔 방법이 온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초분광 영상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실물을 보기 전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초분광 영상 시스템은 초분광 영상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빛을 비춰주는 라인 라이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료를 움직여주는 무빙 스테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빛이 들어갈 때는 다음과 같이 빛이 아래쪽에서 카메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빛을 분광을 시켜주는 이미지 스펙트로그래피가 있어요. 이 스펙트로그래피에서 분광을 시킨 후에 카메라에서 분광된 정보를 획득해서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분광 영상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시스템이 초분광 영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카메라가 초분광 영상 카메라예요. 그리고 빛을 비춰주는 라인 라이트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과에 빛을 비춰주고 있죠. 라인광을 두 개를 비춰줍니다. 라인광을 사과에 비춰주고, 사과가 이송되면서 쭉 지나가면서 데이터가 획득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영상도 보이죠, 여러분들. 하나씩 라인별로 사과 영상을 획득하고 있는 겁니다. 쭉 지나가면서 카메라 중간을 지나가면서 사과 영상을 획득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고, 사과에 빛을 비춰주게 되면은 사과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 초분광 카메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들어간 빛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미지 스펙트로그래피를 통해서 분광된 거를 카메라에서 인식해서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빛을 비춰주는 그 가운데 있는 연결된 두 기계가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빛을 연결하는 부분이 라인 빛을 비춰주잖아요. 근데 이 라인 빛은 아래쪽에 바닥면 쪽에 두 개의 장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를 통해서 빛을 전달하게 됩니다. 원형으로 나오는 빛이 라인으로 나오게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즉 라인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방금 여러분들 같이 봤던 부분이 여기에서 라인 가이드가 없었어요. 라인 가이드가 없었는데 광원이 없었어요. 광원에 라인을 통해서 들어가서 나오는 빛을 하고, 방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이 아래쪽에 슬릿 있죠. 이 아래쪽에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반사된 빛이 들어가면 슬릿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고 다시 이 그레이팅을 통해서 분광을 해서 3차원 데이터를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3차원 데이터가 우리가 3차원 큐브 데이터라고 합니다. 각각의 파장별로 데이터를 획득할 수도 있고 각 위치별로 스펙트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수십에서 수백 개의 영상들이 측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파장의 영상을 선택을 해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350 나노미터, 683 나노미터, 735 나노미터, 827 나노미터의 우리가 특정 밴드의 영상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음각 영상을 측정한 결과가 되겠는데, 사과에서 멍과 흠집과 그 다음에 분뇨가 있는데, 분뇨 같은 경우 오염이 될 때 희석이 돼서 오염이 되는 것도 있고, 세척 후에 완전히 세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2대1 희석, 그 다음에 100대1 희석까지 같이 오염을 시킨 상태에서 우리가 초음각 영상을 측정을 했어요. 세 가지를 측정했습니다. 하나는 형광 초음각 영상을 측정하고, 또 하나는 BGNIR 400에서 1000 나노미터의 반사광 영상과, 그리고 1000에서 1650의 반사광 영상을 측정했는데, 측정된 초음각 영상을 각 파장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형광 초음각 영상이 되겠고, 클로로필 부분이 670 나노미터에서 분뇨가 잘 검출이 됐었죠. 네. 그리고 다음은 반사광 영상이 되겠습니다. 반사광 초음각 영상이 되겠고, BGNIR 영역대가 돼요. 우리가 검출하는 타겟에 따라서 검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검출이 안 되는 파장대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NIR 영역대입니다. NIR 초음각 영상 영역대가 되겠고, 이 흠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는 파장대가 있습니다. 이 파장대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원하는 결함들을 판별하게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형광 영상에서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멍이나 자상 부분들과 분뇨의 오염 부분들에 따라서 460 나노미터의 형광 영상과 670 나노미터의 형광 영상에서 각각의 우리가 원하는 결함들을 검출할 수가 있었고, BGNIR 리플렉턴스 초광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600, 800, 1200, 1600 각각의 파장 영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광 영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영상 측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초광 영상 기술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초음각 영상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저희가 초음각 영상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음각 영상 시스템을 같이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거를 이용한 스마트 농업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와서 초음각 영상 카메라 좀 보겠습니다. 네, 초음각 영상 시스템에서 보게 되면은 시료가 이 부분에서 사과 시료가 있죠. 사과 시료가 있고, 사과가 투입이 되면은 앞에서 보면 이 부분에 시료가 투입이 돼요. 그 다음에 빛을 비춰주면 지나가면서 우리가 사과의 초음각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게 돼요. 이때 획득하는 게 3차원 큐브 데이터를 획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료를 놓고 시료 위쪽의 영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가 될 수도 있고, 이 시료는 토마토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말 시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이동 스테이지에다 놓고 이송시키면서 한 라인씩 스캔해서 3차원 데이터를 획득하게 되는 거고, 지금 초분광 영상에서 이 부분이 라인광이 되게, 그다음에 이 파이프 같은 게 가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이 빛을 비춰주는 이 부분이 라인 가이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분광 카메라가 위쪽에 들어가 있죠. 이 초분광 영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농업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초음각 영상을 이용한 결함 검출 기술과 그다음에 품질 측정 기술, 농식품의 안전성 검사 기술, 그리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식품 가공 표면의 안전성, 이 검사 기술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기타 스마트 농업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함 검출 기술이 되는데, 지금 사과를 우리가 봤잖아요. 사과에서 멍을 검출하는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과의 경우 여러분들 정상인 부분과 멍이 든 부분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표시한 부분이 멍이 든 부분이에요.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이 되나요? 이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검사하는 기술이 되는데 우선 초분강 영상 데이터를 우리가 획득을 하게 됩니다. 방금 시스템에서 사과의 초분강 데이터를 획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과 시료만을 선택하기 위해서 마스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파장 영상을 하나 선정을 해서 마스킹을 해서 이거를 모든 초보강 영상 데이터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과 시료만 우리가 선정할 수 있고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멍을 검출하기 위해서 적정한 파장들을 선정을 하게 되겠고 여기에서는 494 나노미터의 파장 영상과 952 나노미터의 파장 영상 두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B영상, 투밴드 레이셔 영상을 만들고 바이너리 이미지로 이거를 이진화 이미지로 만든 후에 우리가 불필요한 스캐터리 된 픽셀들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밴드 레이셔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는데 멍이 발생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1일부터 9일차까지 사진을 살펴보면은 육안으로 우리가 멍이 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투밴드 레이셔 알고리즘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은 1일차부터 9일차까지 멍이 든 부분이 어떤가요? 점점 커지게 되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멍을 멍 발생 1일차부터 검출할 수 있는 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함 검출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고 다음은 농식품의 품질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 내부 품질이나 단맛 측정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과일 내부 품질의 경우는 여러분들 토마토의 사례를 좀 살펴볼게요. 토마토의 초봉 영상 시스템에서 시료를 이송시키면서 영상을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마스킹을 합니다. 토마토 시료만 마스킹을 해서 그 부위의 초봉강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 초봉강 데이터를 이용해서 앞에서는 두 파장을 이용했는데 이때는 전 파장을 이용합니다. 모든 파장의 영상을 활용을 해서 PLS 이미지 분석 모델을 개발하게 되겠고 이 개발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토마토의 함수율 그리고 토마토의 산도 그리고 토마토의 당도의 분포를 어느 부위에 당도가 높은지 어느 부위에 산도가 높은지 어느 부위에 함수율이 높은지 등을 알 수 있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렇게 내부 품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앞에서 측정했던 사과 내부에서도 당도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측정하는 이유는 사과를 먹어보시면 어떤가요? 어느 부위는 좀 더 달고 어느 부위는 좀 달지 않아요. 사과 하나에서도 당도가 다릅니다. 단맛이 높은 데와 단맛이 낮은 데가 있는데 이 부위를 살펴보면은 당도가 11브릭스에서 18브릭스. 네, 18브릭스는 아주 맛있는 데입니다. 당도가 낮으면 파란색, 당도가 높으면 빨간색인데 각 위치마다 당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초음각 영상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리된 닭가슴살의 수분 분포를 시각화하면서 조리 과정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거나 그다음에 요리의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 어느 부위에 지방이 많은지 그다음에 어느 부분에 수분이 많은지를 통해서 이러한 요리의 품질 모니터링을 하는데 초음각 영상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농식품의 안전성 검사 기술이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식품의 안전성 많이 중요시되고 있죠. 이런 안전성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식품에 유해 물질이 투입이 됐을 때 이런 검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분유에 멜라민을 첨가해서 단백질 함량을 높여서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또는 최근에 파프리카에 색소를 첨가해서 파프리카 외관 품질이 좋다는 것을 나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품에 유해 물질이 첨가가 됐을 때 우리가 총각 영상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어느 부분에 멜라민이 들어가 있는지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다음은 파란색이 분유의 스펙트럼이 되겠고 빨간색이 1%에서 0.2%까지 멜라민이 분유에 첨가가 됐을 때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펙트럼의 차이가 나타났죠. 실제로 우리가 총각 영상에서 이걸 적용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 멜라민 100%입니다. 그리고 멜라민이 1%부터 0.2%까지
첨가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 어디에 멜라민이 들어가 있는지 멜라민이 들어간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2%까지 이 한 점이죠. 이 한 점까지 어디에 멜라민이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유해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유해 물질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확인하는데 이러한 초공 영상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쌀의 원산지 판별을 신속하게 판별하는 기술이 되겠는데 외국산 농산물이 수입되는 게 증가하고 있죠. 이때 원산지가 허위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내산 농산물의 가격이 수입산 농산물의 가격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수입산 농산물을 섞어서 판매하는 허위 표시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산지를 신속하게 판별하기 위해서 근적외선 초고강 영상 기술과 PLS 이미지 모델 기술을 적용을 해서 기존에 3시간에서 3일 걸리던 거를 1분 이내에 검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되었고 이때 수입산 쌀과 그다음에 국내산 쌀이 어느 정도 혼합이 되어 있는지 혼합 여부까지 즉 중국산 쌀이 어디에 혼합이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성 검사에 초경 영상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 다음은 여러분들 네 번째 식품 가공 표면의 안전성 검사 기술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초경 형광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식품 가공 표면에 살모넬라균이나 이콜라이 등이 신호균이 오염이 됐을 때 다음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폴리프로필렌, 투메이카 등과 같은 표면의 재질에 이런 식중독균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때 식중독균에 의한 바이오필름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를 UV 광을 조사해서 나오는 형광 신호를 측정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스테인리스 스틸 각각의 표면에서 바이오필름이 형성돼 식중독균이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출이 되는 거를 우리가 장치를 만들었는데 휴대용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리기구, 즉 가스레인지와 같은 조리기구에서 검사를 해 보면은 위에 있는 영상이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영상이에요. 깨끗하죠. 이때 UV 광을 조사했을 때 나오는 형광을 측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쪽처럼 나타납니다. 지저분하죠. 많이 오염돼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가공 표면의 유해 요소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축산물 안전성 검사 기술이 되는데요. 우리가 등심이나 우리가 소고기의 경우 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초음파 영상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뇨가 소고기 표면에 묻었을 때 우리가 UV 광을 조사했을 때 나오는 형광 신호.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고기고 다음은 분뇨가 묻었을 때 나오는 고기가 되는데 분뇨가 묻은 부분에 형광이 나타나서 이 축산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가공 공장에서 이러한 휴대용 장치를 이용해서 검사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타 스마트 농업의 적용 사례가 되는데 이러한 초공업 영상 기술은 품종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새 어떤가요? 가뭄이 심한 경우에 이런 가뭄에 강한 품종 조기에 선발할 수 있는 기술의 초공업 형광 영상 기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물을 주지 않는 가뭄 스트레스를 주면서 기존에 물을 잘 줄 때와 잘 주지 않을 때 특성들을 조사해서 다음과 같이 콩이 되겠어요. 여기는 콩에 스트레스를 주고 가뭄 스트레스를 주고 가뭄 스트레스 주지 않았을 때 두 개의 차이. 2일차부터 16일까지 물을 준 경우와 물을 주지 않은 가뭄 스트레스를 준 경우에 콩의 잎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을 해서 스트레스의 반응이 큰지 반응이 작은지를 즉 스트레스의 저항성이 강한지 강하지 않은지에 대한 품종을 선발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선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론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율 작업을 위해서 비행 궤도를 인식하고 매핑한 후에 초음광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식물의 생장 정보나 생산량을 예측하거나 그리고 호수나 바다, 강 등의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데 초음광 영상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농가의 해충의 위험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첨광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농업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적용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